청운검정고시학원 2021년도 2회 중졸검정고시 사회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지구 경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으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선을 기억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본초 좌우선입니다. 지구는 임무에 두 개의 선이 있어요. 가로선이 있고요. 세로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로선을 위선이라 하고 세로선을 바로 경선이라 해요. 가로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위도라고 하고요. 세로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경도라고 해요. 경도라고 하죠.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예요.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90도, 남쪽으로 90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날씨나 기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로선은 그 기준이 바로 영국 런던에 위치한 그리니치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점이고요. 이 기준점으로 동쪽으로 180도, 그다음에 서쪽으로 180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경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위도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의 구를 반으로 나눴을 때 위쪽에 해당하는 것은 북반구, 남쪽에 해당하는 것은 남반구라고 해요.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위쪽은 북반구, 아래쪽은 남반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위쪽에 있는 북반구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지구의 경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으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선은 본초 좌우선이라고 한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여기 보니까 초원에서 양이랑 말들이 풀을 먹고 있네요. 건조기후는 연 강수량 250ml를 기준으로 사막기후와 이것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역 지역의 주민들은 염소, 양 등을 기르며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스텝기후예요. 스텝기후를 다른 말로 우리가 초원기후라고도 합니다. 스텝기후는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이에요.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이거든요. 스텝기후는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일정 기간에 조금 비가 오기 때문에요. 아주 작은 풀들이 자라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유목민들이 이 풀을 먹이면서 이렇게 이동생활하는 유목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건조기후는 사막기후와 또 두 번째 스텝기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사막기후는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이고요. 스텝기후는 연 500mm 미만이고 풀이 자라서 초원기후다. 스텝기후는 염소나 양을 기르며 물과 풀을 찾아 무슨 생활 한다고요?
자, 유목 생활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빙설기후와 툰드라기후, 열대우림기후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이러한 기후의 분류는 자, 쾌펜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쾌펜이라는 과학자예요. 이분이 식물이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자, 지구에 있는 기후를 이렇게 5가지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 냉대, 한대 기후로 나누어 놨어요. 우리 아까 건조기후에서는 저 스텝하고 사막 있었죠. 사막은 너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아까 스텝에서는 자, 풀이 자라니까 초원기후라고도 했죠. 자, 여기 열대기후 있어요. 열대기후는 비가 아주 많이 와요. 수균한 열대우림이 있고요. 보통 열대우림기후는 뭐예요? 우리가 밀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바나는 이제 풀들이 잘 자라서 국립공원도 있고요. 뭐 얼룩말, 뭐 사자 이런 것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빙설기후와 툰드라기후 나와 있는데요. 자, 그거는 모두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가장 추운 지역, 한대 지역에 분포한 기후입니다. 자, 툰드라기후는 여름이 있어요. 자, 여름이 있는데 보통 0도씨에서 보통 10도씨까지 온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이끼류라든가 작은 풀들이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누이트족이나 뭐 술록이 이런 이끼류를 먹고 살거든요. 자, 하지만 이 빙설기후 있어요. 이 빙설기후 있죠? 이 빙설기후는 연중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자, 여기 온대기후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건조기후는 자, 사막기후와 스테이크기후로 나누어진다고 했고요. 자, 스테이크기후. 자, 요 2개의 빙설기후와 툰드라는 너무 추운 어디라고요? 자, 한대 기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끼류가 자라니까 자, 이누이트도 살고요. 그다음에 술록도 키울 수 있어요. 빙설기후는 너무 꽁꽁 얼어붙었어요. 꽁꽁 너무 추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형은 그랬습니다. 지형은 뭐예요? 자, 땅의 모양이죠. 산 봉우리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제주도 곳곳에서 발달한 자, 300여 개의 작은 화산체이다 라고 했어요. 큰 화산 사면에 형성된 측화산 또는 기생화산을 의미합니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바로 오름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자, 이게 바로 오름입니다. 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기생화산 또는 측화산이라고 했지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피오를 볼게요. 자, 피오르예요. 자, 피오르는 바로 빙하가 자, 녹으면서 생겨난 거예요. 자, 이렇게 골짜기에 가득 빙하가 이렇게 있죠. 빙하가 있어요. 자, 중력으로 천천히 이제 이동하면서 이 침식 깎이는 거예요. 자,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모두 사라지고 빙하가 깎아낸 그곳에 이렇게 U자 형태의 골짜기가 나타나게 되죠. 자, 빙하가 녹은 만큼 자,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렇게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 피오르 지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바닷물에 의한 침식 과정으로 생긴 지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해식 동굴이 있어요. 해식은 자, 해는 바다를 뜻해요.
식은 자, 바다가 깎아 먹었다란 거예요. 해식. 바다가 여기를 깎아가지고 뭐가 생긴 거예요? 동굴이 생겼어요. 이거를 해식 동굴이라고 그래요. 또 여기 이 벽을 딱딱 깎아서 절벽이 생겨버리면 이걸 해식 절벽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해식 기둥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거를 시스텍이라고 해요. 시스텍을 해식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식 아치나 뭐 시스텍, 해식 동굴, 그다음 절벽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디서 생겨요? 자, 해안에서 생기는 지형이죠. 해식 절벽을 우리 다른 말로 해식애라고도 해요. 자, 각각의 지형의 이름, 모습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지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산봉우리를 뜻한다. 제주도 방언으로 산봉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300여 개 작은 화산체이다. 자, 측화산 또는 기생화산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오름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적절한 것은 알맞은 거를 묻는 거예요. 알맞은 문제. 자, 어떠한 사례네요. 세계 여러 지역의 식생활과 전통을 반영한 햄버거. 외국에서 들어온 침대와 한국의 전통 온돌이 만나 새롭게 만들어진 돌침대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자, 하나의 문화와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만나서 자, 새롭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문화 융합 또는 문화 변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른 문항의 뜻을 알아볼게요. 자, 1차 집단은 어떤 집단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집단. 자, 가정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회화, 맨 처음 사회화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배우고 인사말 말도 배우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귀속주의 있어요. 이건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역할 갈등 설명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귀속지위와 성취지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지위입니다. 자, 사회적 지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귀속주의는 자, 딸이나 아들, 자, 귀족이나 노예된 것 같이 자신의 노력 또는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지위가 바로 뭐예요? 귀속지위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성취지위 나와 있죠. 성취지위는 어떻게 해요? 자, 회사원, 뭐 학생, 자, 이런 것처럼 자신이 뭐해서 자, 노력해서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지위예요. 자, 사회적 지위를 묻는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자,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 있는데요. 역할 갈등 볼게요. 역할 갈등이라는 거는 한 개인이 가진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요구되고 이를 동시에 수행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아들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또 자, 학생 역할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 자, 이런 역할에서 자, 어떤 것을 자, 먼저 해야 되는지 할 때 역할 갈등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가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자, 옳은 것은 자, 항상 그래프 보실 때 제목 먼저 보라고 했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화 추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970년대부터 2066년 예상치죠? 자, 봤더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자, 65세 이상 인구가 자, 증가하고 있죠. 자, 이 그래프와 자, 맞는
답은 뭐예요?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65세 이상 인구, 그죠? 점점 자 고령화. 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랬네요. 자,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대요. 선진국이에요. 도시의 인구가, 자, 도시에 있는 인구가 도시 이외의 지역이나 촌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래요. 자, 도시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 촌락으로 간대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촌양도는 뭐죠? 자, 촌락에서, 자, 촌락을 떠나서, 자, 도시로 향한다. 자, 이거는 촌락에서, 자, 도시로 이동하는 거죠. 우리가 196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자, 이촌양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촌양도와 역도시화, 자, 두 가지는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럼 세계화와 정보화의 뜻도 함께 알아보고 갈게요. 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에서 국경이 점차 없어지고 국가 간의 사람과 물자, 기술, 문화,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마을처럼 통합되는 걸 말해요. 자, 정보화는 자, 어떤 지역이나 분야가 정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회, 정보화 사회죠. 정보를 가공, 처리, 유통하는 활동이 활발하여 사회 및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 그죠? 정보가 사회 및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다라고 해요. 자, 세계화나 정보화도 뜻을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꼼꼼하게 살펴보세요.